자, 저번 시간에 한 거 복습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들어가기 전에 알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힘이에요. 힘. 자,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모양이나 혹은 운동 방향이나 혹은 빠르기,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에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방향이나 빠르기, 이 세 개가 모두 다 변하지 않았으면 과학적으로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은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정지한 물체와 일정한 속력과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가 있었죠. 자, 정지한 물체나 일정한 속력과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나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방향, 빠르기 모두 변하지 않아가지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0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자, 속력은 단순히 물체의 빠르기입니다. 시간당 얼마의 거리를 가는가 였고, 속도는 이 빠르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는 속도를 플러스라고 지정을 했으면 왼쪽으로 가는 것은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속도 A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가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어 준 겁니다. 이 속도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구했었죠. 자, 그 다음에 힘과 물체의 속도, 힘과 물체의 속도의 관계는 어떻게 됐었냐면 물체에 힘을 가해주면 속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 속도의 변화는 결국엔 가속도를 의미를 하죠. 이 가속도는 같은 힘일 때 질량이 작을수록 크고 그 다음에 같은 질량일 때 힘이 클수록 가속도는 큽니다. 그래서 A는 M분의 F라는 식이 나오고 얘를 좀 더 편하게 변형해가지고 F는 MA라는 식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중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중력은 다른 말로 만유인력이라고도 합니다. 만 가지 유한한 것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인데 실제 만 가지가 아니라 이 한자에서 만은 온 우주를 얘기를 합니다. 온 우주에 형태가 있는 것들은 서로 다 잡아당기는데 그런 것들의 힘을 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과서의 정의는 지구가 지구 위의 모든 물체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구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물체도 지구를 잡아당겨요. 그래서 질량이 있는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중력과 관련된 식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식을 외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구가 있고 그 다음 물체가 있어요. 이 지구와 물체 사이,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F나 자,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F는 똑같아요. 이 작용 반작용 법칙 때문에 똑같은데 이 힘을 크기를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뉴턴이죠. 그래서 뉴턴이 이와 같은 식을 도출해 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력 F는 중력 상수 곱하기 이 지구와 물체 사이, 지구와 물체 사이의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 곱하기 물체의 질량입니다. 자, 보게 되면 이 중력 상수는 뭐냐면은 얘랑 얘 식을 보정해 주기 위해서 넣은 변하지 않는 숫자예요. 그래서 상수라고도 하죠.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숫자. 근데 중력과 관련된 숫자여가지고 중력 상수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얘는 변하지 않는 숫자니까 F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 다음에 R제곱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멀리 떨어뜨려 놨지만 사실은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높은 데 있어봤자 뭐 10m, 20m 이 정도겠죠? 그래서 이 10m, 20m는 이 6,400km, 즉 지구의 크기에 비해서 매우 미미한 차이이기 때문에 10m나 20m나 그래서 이 지구와 물체 사이에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도 거의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G 곱하기 이 R제곱분의 라지 M은 거의 변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뭘로 치환하냐면 스몰 g로 치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어떻게 돼요? F는 스몰 g 곱하기 스몰 m이 되겠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즉 F는 ma라는 숫자가 많이 F는 ma라는 식 기억나나요? 그래요. 이 m은 그대로 있으니까 결국엔 이 g가 뭐냐면 가속도입니다. 그런데 중력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 g를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F는 GM인데 결국엔 F는 MA랑 같기 때문에 G는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G의 값은 얼마냐면 9.8 곱하기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G의 의미, 자, 물체에서 지구에서 물체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동을 할 때 1초당 속도가 9.8m/s씩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중력의 특징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크기는 F 중력의 크기는 F는 m 곱하기 g입니다. 자, m은 물체의 질량, g는 중력 가속도예요. 자, 방향은 어디냐면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자, 이거 뭐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배웠었을 텐데, 자,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물체, 여기에 있는 물체, 여기에 있는 물체, 여기에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다음 지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물체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중력의 특징 알아보도록 할게요.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며 천체의 질량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크기가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이죠. 이게 지구의 질량이었죠. 자, 그러니까 이 천체가 달라지게 되면 천체의 질량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라지 m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천체의 질량에 따라서 당연히 이 F의 크기는 달라질 거예요. 자, 중력은 극쪽에서 적도 쪽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지표에서 높은 곳으로 갈수록 작아지는데,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합니다. 자, 자전을 하게 되면 적도 지방이 살짝 부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 R이 증가하겠죠? 지구의 반지름이 미세하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자, 지구는 자전으로 인해 완전한 구형이 아닙니다. 적도 부근이 부풀어 있어요. 따라서 적도 부근의 반지름이 큽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작은 거예요. 자, F는 G 곱하기 스몰 r 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인데 이 m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F는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미미한 차이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문제집을 풀 때 보게 되면 교과서나 문제집의 상황이나 문제들은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어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문제를 풀 때 보게 되면 중력 가속도 g는 뭐 9.8m/s 제곱이다 라는 문장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계산이 쉽게 중력 가속도는 대략 10m/s 제곱으로 계산한다. 이런 문장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보통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문제에 따라서 10m/s 제곱이다 라고 하면 이걸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9.8m/s 제곱이 지구의 평균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중력이 지구가 완전히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궤도를 1에서 2년 주기로 조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지구가 완전히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위성의 궤도가 조금씩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물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게의 정의는 뭐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입니다. 자, 그러면 질량은 무엇이냐면 물질의 양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연필이 있습니다. 자, 연필에 지구가 연필 위에 지구 위에 연필이 있으면 이 연필의 무게가 있겠죠. 자, 얘가 우주를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연필을 끌어당기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 연필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죠. 왜냐하면 이 연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양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의 양이 질량이고 이 물질의 양을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무게예요. 됐나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합니다.
자, 지표 부근에 1kg의 물체가 있을 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어떤 식을 이용하냐면 F는 mg라는 식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m이 질량이라고 했죠. 자, 지표 부근에서 질량이 1kg입니다. 그러니까 m 대신에 1kg을 넣고 그 다음 g 대신에 9.8m/s 제곱을 미안해요. 다시 시리가 또 얘기했네. 자, 다시. 자, F는 mg입니다. 그래서 m 대신에 1kg을 넣고 g 대신에 9.8m/s 제곱을 넣어요. 그러면 9.8kg m/s 제곱이 되는데 이게 바로 뉴턴의 다른 단위입니다. 그래서 얘를 9.8N이라고 표현을 해줘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표 부근에서 1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N입니다. 자, 이제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유낙하 운동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공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물체가 낙하를 할 때 공기 저항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자유낙하 운동은 그 공기 저항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저항을 무시하고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만 낙하하는 경우를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낙하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표 부근에서 자유낙하할 때 물체의 속력은 무게와 관계없이 몇 초 약 9.8m/s씩 빨라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력 가속도 g가 9.8m/s 제곱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의 의미 자체가 1초당 속도의 변화량이 9.8m/s란 얘기죠. 그래서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즉 중력만 작용할 때 물체가 다른 두 물체를 동시에 낙하시키면 두 물체는 동시에 바닥에 떨어집니다. 됐나요? 자, 일반 낙하는 무엇이냐면 중력과 공기 저항을 모두 고려한 것이 일반 낙하예요. 그래서 이 중력 물체의 무게, 그 다음에 공기 저항에 따라서 다르게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물체가 자유낙하했을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즉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무거운 물체 파란색과 가벼운 물체 이 주황색은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지면에 동시에 도착합니다.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즉 속도의 증가량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1초당 9.8m/s씩 증가하는 게 똑같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파란색 보게 되면 처음 높이에서는 정지해 있으니까 0m/s입니다. 그런데 1초 뒤에는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9.8m/s가 돼요.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이기 때문에 1초의 속도가 9.8m/s씩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1초가 지나면 그렇죠. 여기에다가 9.8m/s를 또 더하면 되겠죠. 그 다음 3초 후에는 여기에 또 9.8m/s를 더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가벼운 주황색 물체를 보더라도 같은 높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처음에는 0m/s인데 1초가 증가하면 속도가 9.8 증가했고 그 다음에 또 9.8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9.8이 또 증가해요. 그래서 물체의 무게와 상관없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지면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속도의 증가량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됐나요? 얘를 좀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물체의 무게와 상관없이 동시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2kg짜리 물체고 얘는 20kg짜리 물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20kg짜리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즉 무게는 몇이에요? 20kg 곱하기 9.8m/s 제곱이니까 196kg m/s 제곱인데 얘가 뉴턴이겠죠? 그래서 196뉴턴이 됩니다. 그래서 얘의 무게는 196뉴턴, 즉 이 20kg짜리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196뉴턴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2kg짜리면 얘의 무게는 몇이에요? 그렇죠. 19.6뉴턴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가속도를 한번 구해볼 건데, 자, F는 ma라는 식에서 가속도는 m분의 f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는 196N이었습니다. F가. 질량은 몇이에요? 그렇죠. 20kg입니다. 얘 나누면 몇이에요? 9.8 나와요. 그 다음에 19.6N의 힘을 가지고 있는 2kg짜리 물체입니다. 19.6N의 힘을 받고 있는, 자, 이 몇이에요? 9.8이에요. 어때요? 가속도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물체의 무게와 상관없이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의 증가량이 똑같아가지고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물체의 무게와 상관없이 지면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자, 볼게요. 자, 이것처럼 속도의 증가량이 일정해요. 즉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이런 운동을 어떤 운동이라고 하냐면 가속도가 같다 해가지고 같을 등자 써가지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속도가 증가하죠. 자, 선생님이 물체가 힘을 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물체의 모양이나 혹은 물체의 빠르기나 혹은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얘 지금 뭐가 바뀌고 있죠? 그렇죠. 물체의 빠르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엔 이 물체는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힘의 정체는 뭐예요? 그렇죠. 중력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중력을 받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게 되면 시간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중학교 때 배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물체의 속도가 10m/s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공이 있었습니다. 지표면에 마찰이 없는 지표면에 물체의 속도가 10m/s로 일정하게 증가하는 일정한 속도를 가진 애가 있었어요. 자, 다시 자, 지표면에 마찰이 없는 지표면에 공이 있었는데 이 공의 속도가 10m/s로 일정합니다. 1초 뒤에도 10m/s, 2초 뒤에도 10m/s예요. 자, 일단 얘는 힘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속도의 변화도 없고 운동 방향의 변화도 없고 물체 모양도 변하지 않으니까 힘을 받지 않는 거겠죠. 자, 이렇게 힘을 받지 않았을 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1초 동안 몇 미터를 갈까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1초에 10m를 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1초에는 10m, 2초에는 20m, 3초에는 30m를 가겠죠. 자,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요? 자, 이거 계산식 쓰면은 결국에는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였어요. 그럼 양변에 시간을 곱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이동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m/s로 1초 동안 가게 되면 그래서 10m가 나오는 거예요. S랑 S랑 약분되고 10m/s로 3초 동안 가면 어때요? 단위 약분되고 10 곱하기 3이니까 30m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여기가 시간, 그 다음에 여기가 속도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10m/s예요. 자, 1초, 2초, 3초입니다. 그럼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그렇죠. 1 곱하기 10.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2 곱하기 10.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3 곱하기 10이겠죠. 지금 이 그래프 아래쪽에 면적을 구하고 있죠. 자, 이처럼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은 뭘 의미하냐면 이동 거리를 의미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는 지금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은 이동 거리를 뜻합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일반 낙하 운동과 자유 낙하 운동 실험 비교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실제로 지금 진공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똑같이 해주는 실험입니다. 자, 일단 지우개와 펼친 A4 용지를 볼게요. 자, 지우개와 펼친 A4 용지 중에 누가 더 공기 저항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표면적이 넓은 이 펼친 A4 용지가 훨씬 더 공기 저항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 얘네들을 동시에 떨어뜨리게 되면 이 A4 용지는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이 펼친 A4 용지가 커서 느리게 낙하해요. 자, 그럼 우리 자유낙하랑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유낙하 비슷하게 만드는 것은 공기 저항의 영향을 없애는 거겠죠? 자, 공기 저항을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없애려면 두 개의 공기 저항을 똑같이 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우개와 이제는 A4 용지를 뭉쳤어요. 자, 뭉쳐서 이 표면적이 거의 같으니까 공기 저항이 거의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물체를 비교했을 때는 공기 저항의 영향이 거의 없겠죠. 두 물체를 비교했을 때. 자, 보게 되면 공기 저항이 비슷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동시에 낙하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실험은 실제로 얘는 공기 중이고 그 다음에 얘는 실제로 진공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자, 공과 깃털을 떨어뜨립니다. 자, 일반 낙하에서는 마찬가지로 공기가 있기 때문에 깃털이 공기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공보다 느리게 떨어져요. 그런데 이 진공에서는 자유낙하를 합니다. 자, 진공이니까 공기 저항이 없겠죠.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그래서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냐면 중력밖에 없어요. 자, 중력밖에 없는 자유낙하의 특징은 어떻게 돼요? 물체의 무게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서 일정하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네가 같은 속도의 변화량을 가지고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